어서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7선 클래스.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7선 클래스. 아니 지금 김진표 의원이 일본 갔다 온 이야기 우리 잠깐 들었는데 이제 이 의원 외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의원들이 외교 그렇게 해봤자 크게 또 도움 안 된다 이런 문자들도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본은 내각 책임제 국가니까 예. 당연히 의원에게가 굉장히 더 중요하고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김진표 의원님이 대표로 돼가지고 아직 국민 정서는 일본하고 뭐 이렇게 풀어야 하느냐. 라는 정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참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욕 먹어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같아서 맡았습니다. 아무튼 일본 주말 사이에 한일 의원연맹에서 스가 총리 만나고 온 뉴스 먼저 다뤄봤고 오늘 7선 클래스에서는 그 내용 외에 다른 핫 이슈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음향으로 확인하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만들겠다는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을 놓고 정치권의 논란 또한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 법을 손보겠다고 합니다. 정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정의의 파멸꾼입니다. 추미애 장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목소리 차례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입니다.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 휴대폰 비밀번호 해제하는 문제를 놓고 사실 정진웅 검사와 몸싸움 났고 독직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서 휴대폰 비밀번호를 피의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자. 이거를 좀 검토해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자 민변 참여연대 등이 일제히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자 또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문제뿐 아니라 N번방 수사 때도 조주빈 스마트폰 해제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것 겪었다. 조주빈이 안 알려줘서. 그러면서 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하죠. 오늘 박범계 의원님. 김기현 의원 먼저. 저는 그 추미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판 궁예 같다. 궁예요? 궁예의 눈 하나 가린 궁예요? 그 관심법으로 유명한 니제를 네가 알렸다. 내가 보면 넌 유죄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 궁예의 관심법이 현대 다시 부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한동훈을 볼 때 당신은 유죄야라고 이미 선언을 해놓고 왜 죄인이 비밀번호를 풀지 않느냐라고 선언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사기꾼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김봉현 그 사람 말은 믿을 만하고 현직 검사들의 말은 못 믿겠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유죄야. 한봉현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식의 선언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도 했고 또 옵티머스 내부 문건이 나왔을 때 그거 가짜다. 아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수사가 초기 단계인데 가짜다. 이렇게 미리 궁예가 딱 살아온 거지. 이거는 무죄야. 라고 선언한 거죠. 윤석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너 잘못하고 있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너 감찰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수사지휘권을 박탈시키겠어. 라고 아예 그냥 유죄의 선언을 해버린 것이다.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지금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봉현의 말이 지금 신뢰성이 전혀 지금 검증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총장 그 부분에 대한 논란도 벌이고 있지만 아직도 실체가 나온 것이 없고 특히 한동훈 이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의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그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 가버렸고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거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려지책으로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법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 한동훈 방지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추미애 방지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인사권과 예상권을 남용해가지고 마음대로 징계하라 그러고 마음대로 저기 좌천시켜버리고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들면 독직 폭행 사건이 조사받는 사람도 승진을 시키고 이런 형태의 인사권, 예상권, 징계권의 남용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비밀번호 해제법이라는 것은 가령 뭐 저기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 특히 이게 이런 내용들이 개인 사생활 비밀을 침해한다고 해가지고 테러 방지에 대한 법조차도 추미애 장관이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에 끝장 토론을 하면서 필리버스터링을 하면서 장장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사생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반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어느새 그렇게 갑자기 표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민변 심지어 현 정권의 가장 우호적인 세력이라고 하는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 이런 데서도 이거는 헌법상의 자기 죄를 자기 부재 금지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지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테러 방지법 과거에 그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은 사실은 이 비번을 푸는 해제법을 뭐 한동훈법인가요 이게? 한동훈 방지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것을 찬성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대체로 이제 민주당은 개인의 인권, 국가 사회 대 개인과 이렇게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 국익이라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궁극적으로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입장에 있어 왔죠. 그런 측면에서 참여연대나 민변이 우려를 표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이 굳이 뭐 자기 편도 아닌데 참여연대하고 민변을 또 인용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만 이것은 뭐 우리 김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잘 언론에서 말했더구만요. 진술 소위 묵비권의 문제, 자기부재 거부의 원칙, 헌법상의 원칙들의 침해 소지가 있다. 그렇지만 진술 자체가 아닌 상태. 예를 들어서 비번을 풀기 위해서는 뭐 그 패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사의 필요성을 더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정말 전통적인 의미의 개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문제인데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니까 물론 N번방 사건과 같이 또 한동훈 소위 검언 유착 사건과 같이 점점점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그쪽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또 아동 성착취라든지 음란물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는 조심스럽게 신중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의견이신데요. 추미애 장관의 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김기현 의원과 괴를 같이 하시는 거네요. 두 분의 법조인이. 그러니까 일관성이 저는 없다는 말씀이고요. 저는 일관성이 있다는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매우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당이 뭐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마 테러 방지법 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테러 방지법 테러하고 가령 미성년자의 성착취 같은 그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아니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면서 총으로 대포로 우리를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방식하고 한동훈 검사장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 지은 같아 보진 않은데 지었다고 하는 죄라고 해봐야 채널A 기자하고 뭐 짜고서 뭐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게 뭐 대한민국 안전보장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모든 국민의 생활을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하고 똑같은 수사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틀려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일관 됐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건 제 판단과 제 경험에 의한 해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때와 지금 이제 비교해서 두 분이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번 추미애 장관이 검토해보라고 한 휴대전화 비밀번호 해제법.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아도 강제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사에 이제 도움을 얻고자 하는 건데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인권적인 차원이 더 존중돼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데에서 두 분이 지금 의견 일치를 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그 음성을 좀 듣고 올까요? 예, 정세균 총리 음성입니다. 아닌가요? 이 음성이 아닌가요? 정세균 총리 음성은 제가 대신 읽으라고 하네요. 정세균 총리 대행이 그렇게 되네요. 제가 성대모사는 못하니까.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자숙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정세균 총리가 지난주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양쪽에 대해서 자숙하셔라, 점잖으셨으면 좋겠다. 양쪽에 대해서 한마디씩을 다 했습니다. 이제 취임 3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뭐 이런 이야기와 함께 개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둘러싼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김기현 의원한테 제가 먼저 할게요. 법범 의원님 네. 먼저 하시겠어요? 개각 가능성 그리고 이 두 인물 추미애, 윤석열 두 인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정세균 총리께서 그러한 양쪽에 대한 우려와 어떤 절제, 자제를 표시하신 거는 뭐 저는 충분히 납득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뭐 추미애 장관의 거취 문제 또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일단 윤석열 총장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뭐 감찰도 있고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 친인척에 대한 그런 수사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어떤 수사 결과, 감찰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국민적인 여론의 판단을 받고 그런 속에서 근거를 갖고 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지금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거취 문제를 얘기한다는 건 물론 국민적 일부 정서에 대해서 저는 뭐 충분히 120% 알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는 합니다만 누구든지 뭐 법 위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관련 의혹이 있다거나 그 의혹이 객관적인 사실로 검증이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뭐 특단의 어떠한 인사 문제를 거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지금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뭐 사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다거나 뭐 그를 통해서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크게 보면 역시 검찰 개혁 때 검찰 내부에서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소위 조직 혁신 또 검사의 조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것이고 그 정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만약 추미애 장관의 인사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문재인표 검찰 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여러 국민들에게 좀 검찰 개혁을 반드시 해달라는 그런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적어도 검찰 개혁 지금까지 이루었던 지금 공수처의 출범이 곧 내일 모레 예정되어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고 두 차례 인사를 통해서 많은 시그널들을 검사들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당분간 많은 진통과 많은 뭐 요란한 소리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이것 역시 검찰 개혁을 하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이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의 매듭을 짓는 그러한 전 수순이어야 한다. 지금 빼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각 대상에 넣으면 안 된다. 결국 두 인물 모두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지금 감찰을 막 하고 있는데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뭔가 죄가 드러난다면 그때는 뭐 이제 국회 탄핵이라든지 뭐 해임이라든지 가겠지만 그게 아닌다는 전제하에 두 사람 모두 끝까지 간다 쪽에 의견을 두시는 거예요.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어떻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다른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개각의 대상이 그런 되면 안 측면에서 된다. 검찰 개혁의 일정 부분은 완수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적인 피로감 이제 이게 지금 사실은 두 사람 다 바꿔 이제 이러는 유인태 총장도 지난주에 나오셔서 그러셨어요. 김기현 의원님이 세게 얘기하실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제가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구만요. 사실 그 윤석열 총장과 그 추미애 장관은 그 직책의 그게 그 성격이 다릅니다.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직책이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이 경력직 공무원, 직업 공무원이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그 독립된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일종의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네네. 있고요. 법무부 장관은 매우 정무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뭐 잘못한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고 상관없이 민심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물러나야 된다 판단하면 물러나야 되는 그런 정무직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는 검찰총장하고 동일선상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제가 감히 예언을 한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을 현 정권은 해임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추미애 장관을 만약에 해임시키게 되면 그야말로 현 정권이 모든 죄를 다 지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것이다. 이게 정권에 부담이 된다. 국민들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정권에게 부담이 되니 국민이 필요하시더라도 참으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언입니다만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시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물러가라고 하지 마라. 우리 저희 당 지지자들 중에서요. 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요? 예, 우리 지지자들 추미애 장관 그거 있으면 그 네. 야당에게 도움 된다. 야당의 비밀당원 아니냐. 국민의힘 비밀당원 아니냐 그런 얘기를 지지자들이 우리 해요? 지지자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 정권의 실정들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게 약간 이렇게 뭐 비아냥이 섞인 것이거나 뭐 이렇게 징반 농반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장관이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뭐 전제 왕정 시대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무슨 조선 시대에 무슨 형조 판사하듯이 모든 걸 다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장관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뭐 엑스맨 아니냐 이제 지지자들 그런 얘기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런 얘기 한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지난주에 가장 뭐 떠들썩했던 이슈가 떠오르네요.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에서 1위 한 거. 물론 그 여론조사가 조사 방식이 남달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믿을 수 있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인기가 올라가는 추세인 건 확실해 보이거든요. 박봉계 의원님. 왜 저한테 그걸 확인을 하시냐고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어떻든 대통령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프로테이지가 적지 않은 프로테이지가 있고요.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도 또 계신 것이 틀림없는 것인데 그만큼 국민의힘의 구심점이 없는 것이고 미래 비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금 국민의힘이 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 자신도 어떤 일종의 야망을 드러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신뢰가 지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그 밑에 계시는 여러 뭐 대권 주자라고 자천타천 하시는 분들 네.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지명을 하셨더만요. 국민들 바라볼 때는 전혀 뭐 미래의 어떤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과 지금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인물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윤석열 검찰총장 아니겠습니까? 이번 뭐 원전 수사 같은 걸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절차상 과정상의 그리고 의도상의 동기상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는데 그렇게 치니까 결국은 야권을 지지하는 극단적인 지지자 특히 아스팔트 세력의 지지를 저는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높건 낮건 그런 평가는 하기 뭐 어렵지만. 김기현 의원님. 그 뭐 윤석열 총장이 야권 주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야권 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야권 주자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여론조사를 해서 1등 나왔던 걸 보면 네네. 여권 주자 3명, 야권 주자 3명 이렇게 분류한다고 하면서 그분을 야권에 넣었다 이렇게 뭐 분석된 기사를 맞습니다. 봤는데요. 그것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 이가 야권으로 분류했다면 야권 3-3으로 한 것이니까 오히려 그게 정자가 여권은 2명만 조사하고 야권은 6명 조사한다. 그래놓고 여권 2명은 집중된 그 지지도를 계산 누적적으로 넣고 야권은 n분의 1로 나눠서 넣고 그런 다음에 지지도가 형편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자체가 잘못됐죠. 오히려 3-3으로 한 조사가 더 맞다고 한다 보시는 그러면 거예요? 정말 여권 야권을 나눠서 예, 예. 하는 것이 맞지. 그 숫자를 맞추지 않고 하는 것도 오히려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스스로 예. 우리 야권이 인물 제대로 못 키운 점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있고 그게 언론을 통해서 여러 네. 보도도 되었습니다. 저는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네. 여권에서 반성해야 될 대목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권에서 그동안 키워왔던 그 주자 네. 그분들 단숨에 뛰어넘는 여권과 결을 달리하는 그 지지들이 있더라. 그 조사에서 야권 주자로 나왔던 분들 네. 지지도는 뭐 3%, 4%, 5% 늘 그 순위에 있었던 분은 거기에서 더 까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요. 중도층과 여권의 일부 지지표를 까먹고 지금 윤석열에게 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자체에서도 심각한 국정의 그런 그 공백 상태, 국민들로부터 알겠습니다. 비판받고 있는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그건 허망한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예, 신기루입니까? 신기루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출근하면서 이 방송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좀 얘기합니다. 진짜로 근데 임기 끝나고 대선 나갈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정치하고 싶은 생각도 뭐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인들 뭐 내심에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자유지요. 예. 그러나 총장으로서 정확한 얘기는 총장은 자신이 뭐 가장 강조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 아닙니까? 자기 수사의 정당성을 국민들한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치에서 언급되는 것 자체를 지금 거부해야죠. 여론조사에 나 그만 넣어라라고 다시 네. 말해야 된다. 한동훈 관련해서 그렇게 측근을 비호하려고 한다면 네. 나 이제 정치하고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정당하게 얘기될 수 있는 건지 그거 안 하고 결국은 자기 측근과 자기를 위한 지금 수사 아니냐라는 그러한 국민적 여론을 듣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정치적이잖아요. 모든 게.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드립니다. 사태를 만든 거는 여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1등 공신입니다. 우리 야권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아마 잘 몰라도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에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단 말이죠. 하니까 중간에 마구 자르고 좌천되고 자기 측근이라고 한 사람들이 그냥 막 인사를 3번을 당했더라고요. 연이어서. 그런 식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그에 대한 공분을 하기 시작했고 알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거기다 더 기름을 부었고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뭐 잠깐만 윤석열 총장의 마음대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겨놔야 될 일이. 예? 남겨놔야 될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짧게. 정진웅 그 차장검사 독직 폭행 관련된 기소 관련해서 직무 배제를 임시조치로 지금 요청을 총장이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총장 손대라는 수사 지휘권이 내려져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첫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무 배제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예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최측근인 한동훈을 돕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구나라는 그런 의혹을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꼭 하면 안 남기고 된다는 싶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진웅 짧게. 검사는 독직 폭행으로 정식 기소가 돼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에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서울공무원이 독립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했으면 수사는 다 끝났습니다. 재판 절차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총장이 그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라고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네. 당연한 직무인 것이지 그걸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라 볼 수가 없다는 거 할 말씀드리고 한동훈 검사의 경우에는 아무 죄도 드러난 것도 없습니다. 기소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무를 배제시켜서 쫓아냈단 말이죠. 그런데 기소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직무에 그것도 차장검사라고 하는 거 아이고 고위직에 놔둔다.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죠. 근데 휴대폰을 왜 안 풀어요? 자신 있으면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 만들 필요 없어요. 스스로 휴대폰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한동훈이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한동훈한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럼 조국이는 왜 진술을 거부를 해요? 한동훈 검사야. 왜 조국이는 자기 진술을 계속 거부했잖아요. 뭔 의혹이, 뭔 속일 게 많아서 이렇게 안 풉니까? 오랜만에 또 난 이해가 안 돼요. 박수를 치게 만드시네요, 두 분이. 휴대폰 풀어보세요. 법 만들기 밖에 전에. 저희가 홍뉴스 기자가 대기를 하고 있어서 두 분 말씀 더 듣고 싶지만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운데. 오늘 7선 클래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